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경영 복귀, 그리고 그 의미랑 회사 미래에 대한 여러 분석 자료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돌아왔는지, 또 테슬라가 진짜 2조 달러 가치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요. 그리고 막 자율주행 경쟁도 치열하잖아요. 여기서 테슬라 위치는 어디쯤인지, 핵심만 딱 뽑아서 당신이 빠르게 이해하시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시점인데요. 아시겠지만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가 테슬라 주가나 비전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료들 보니까 머스크 복귀 소식에 투자자들이 막 샴페인을 터트릴 순간이다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를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본다는 건데, 근데 또 다른 자료에선 그가 잠시 정부 역할 맡았던 기간을 어두운 장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심지어 개인적인 행보가 브랜드 문제 일으켜서 주가 상승을 뭐 20%나 억눌렀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상반된 평가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거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두 가지 시각 다 사실 일리가 있어요. 머스크가 공장 바닥에서 다시 잠자겠다 이런 말 했잖아요. 이게 강력한 리더십 복귀, 또 사업 집중 이런 신호로 익힌 거죠. 투자자들은 사실 이걸 원했거든요. 그렇죠. 확실한 리더십. 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좀 예측 불가능한 면이나 과거 발언들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준 것도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귀 자체가 단기 주가 부양, 이건 넘어서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복귀 발표 당일에 주가가 오히려 좀 떨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좀 의아했어요. 그건 이미 그 기대감이 월간 20% 상승으로 선 반영된 뒤에 나타난 전형적인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이거군요. 네, 어느 정도는요. 그렇군요. 기대랑 우려가 막 교차하는 상황인데, 근데 자료들은 테슬라 시가총액이 무려 2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대담한 전망을 해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근거가 뭘까요? 단순 전기차 회사는 아니라는 거겠죠, 역시.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네, 테슬라를 이제 엔비디아처럼 그 하드웨어 제조를 넘어서 소프트웨어, AI, 데이터를 핵심 역량으로 가진 파괴적 기술 기업으로 봐야 한다. 이런 분석이죠. 기술 기업. 특히 더 흥미로운 건 앞으로 한 1, 2년 안에요. 테슬라 차량 기반의 무인 택시 서비스 있잖아요. 사이버캡이나 로보택시. 이게 한 10개에서 20개 도시에 도입될 거다. 이런 구체적인 예측이 나왔어요. 와, 1, 2년 안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분석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테슬라는 이제 단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소위 말하는 황금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야, 자율주행이 핵심이라면 경쟁사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자료에서 구글 웨이모랑 테슬라를 비교하던데 그게 좀 흥미로웠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웨이모는 기술력 자체는 인정을 받죠. 근데 문제는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네, 소수 도시에서만 그것도 대당 가격이 23만 달러 이렇게 비싼 차량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거든요. 23만 달러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반면에 테슬라는 자체 생산 차량을 기반으로 하니까 이 확장성이랑 엔지니어링 재능 면에서는 비교 불가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특히 그 오스틴 공장의 역할이나 또 곧 있을 자율주행 비전 발표 이런 것들이 대규모 로보택시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체 생산 능력과 기술력으로 밀어붙인다? 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통합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자율주행을 대중화하려는 그런 전략인 거죠. 근데 확산성이 테슬라 강점이라면 다른 쪽에선 또 가격 경쟁력으로 막 치고 올라오는 움직임도 있잖아요. 특히 중국 BYD 같은 기업들이 7,000달러대 이런 저가 전기차에도 자율주행 기능을 넣고 있다. 이런 소식은 좀 위협적으로 들리던데요? 맞습니다. 그 가격 경쟁력은 중국 기업들의 정말 상당한 무기죠. 이 점은 분명히 테슬라한테 큰 위협 요인이에요. 그쵸. 무시 못하죠. 네. 하지만 자료의 분석가는 테슬라의 그 근본적인 엔지니어링 능력하고 공장 운영 능력이 표현이 재밌는데 놀랍도록 경이롭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래서 기술적인 깊이나 생산 효율성에서 결국은 차이를 벌일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와, 경이롭다. 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을 지배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붙어요. 규제 환경이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한다면 이라는 거죠. 아, 규제 변수도 크다. 네, 규제 외적인 변수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머스크가 보면 스페이스X도 있고 뉴럴링크에 요즘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엄청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여전히 그의 최우선 순위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테슬라를 머스크 생태계의 황금거위다. 그리고 심장과 폐다 이렇게 표현해요. 황금거위, 심장과 폐. 와닿네요. 네, 다른 사업들 성과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그의 비전 실현이나 재정적 기반의 핵심은 결국 테슬라라는 거죠. 그가 최근에 투자자들 우려를 좀 의식해서 테슬라에 집중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건 방해 분위기를 제대로 읽었다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아, 타이밍 좋게 잘 치고 나왔다? 그렇죠. 리더는 이끌어야 한다는 원칙.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거 말고 테슬라에 집중할 때라는 걸 딱 보여준 셈이죠. 정리해보면 머스크 복귀는 단순히 돌아왔다 이게 아니라 테슬라의 전략 방향을 자율주행이랑 로보틱스로 다시 딱 정렬하는 그런 신호탄이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조 달러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데 웨이모나 중국 업체들 경쟁이 치열하긴 해도 테슬라만의 기술력이나 확장성 이런 강점은 여전하다는 분석이고요. 네, 분석 자료들은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그 어두운 장을 지나서 다시 한번 황금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은 이거 같아요. 머스크의 집중력이 다시 테슬라로 딱 향하면서 이게 단순히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 분야 전체의 글로벌 경쟁 판도를 앞으로 어떻게 뒤흔들게 될까? 아,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